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정상으로 잘 되고 있겠죠? 네, 오늘 첫 방송, 첫 출연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굿모닝 작전에서 여러분 함께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을 이끌어갈 새 인물입니다.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 정말 오랜만에 출연하죠. 저는 이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서 12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진짜 시황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열려있는 오픈소스처럼 오픈되어 있어서 오셔서 매일매일 시황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굿모닝 작전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7시 30분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출근 시간일 수도 있고요. 좀 바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출근하시면서 지하철 내에서 또는 뭐 운전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운전하면 보면 안 되겠죠. 다 보더라고요. 영웅주식 최수창입니다. 네, 앞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이끌어가는 이 코너 많이들 집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보니까요. 이분 누구? 학신님. 네. 이분 누구? 최주창입니다. 누군가 궁금하시죠? 먼저 잠깐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님, 첫날이니까요. 만족도 베스트 파트너 2022년도에, 2024년도에 수익률 힌트 계좌 수익률 1등, 진짜 베스트 파트너, 이렇게 선정된 최수창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천필서 저자의 최수창입니다. 천필서 저자 최수창. 천만 투자자의 필독 주식 교과서. 투자의 성공은 공식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울리죠? 오늘 이제 값쓰고 할까도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만 첫날부터 값쓰고 방송 깜짝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최수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채팅창 읽어도 괜찮죠? 소리가 작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좋습니다. 방송 음향 좋습니다. 잘 들리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사 좀 나누고 보겠습니다. 네, 만복이님, 아친심님, 성은정님, 네, 당구님, 당구 한 300은 기본 치시죠?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지체돼서 제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의 이름은 짜잔, 최수창의 시장 속으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얘기도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AI 섹터에 대해서 콕 찍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콘텐츠고 정말 이 콘텐츠에 도움이 되는지 오늘 첫 방송 준비를 단디했습니다. 자, 첫 번째 최수창의 시장 속으로 AI 100조 투자 랠리 주도 가능성.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100조 투자에 대한 공약도 내놨고 정부에서 미래기획 수석으로 하정우 씨를 민간 출신으로 딱 내정을 해놨으니 또 G7에 가서도 글로벌 생태계의 AI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이게 이슈가 되고 핫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랠리의 가능성은 있느냐 없느냐 그 팩트는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이제 글로벌 AI 열풍이 지금 부는 거는 제가 이렇게 써놨죠. 뒤늦게 부는 훈풍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상 이 AI는 팔란티크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해외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광풍이 불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나라는 다시 뒤늦게 부는 훈풍인가? 사실 AI 관련돼서 상승이 우리나라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미약했던 건 AI는 뭐가 핵심이에요? 음성 솔루션이 핵심이에요? 영상 솔루션, 영상 AI는 음성 AI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LLM,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핵심 메이저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엔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민간과 함께 이끌어가겠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챗GPT 같은 거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근데 민간 기업이 챗GPT처럼 민간 기업이 알아서 니들이 만들어. 너네들 사업이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하에 챗 GPT 같은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자. 이거를 디지털 주권 찾기.
그래서 일명 소버린 AI라고 부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산업은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강사업 했습니까? 아닙니다. 글로벌적인 사업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4대강 산업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AI는 글로벌 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산업의 시발점이 된 건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핸드폰 있었습니다. 예, 탱크폰, 카폰도 있었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보급화됐던 건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통신사에 통신 벤처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주도하에 광풍이 불었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역사와 지금 AI 관련된 정책 투자는 매우 흡사하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거에 통신 벤처 붐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성장의 끝은 모두 다 열매를 따먹지 못했고 사라진 기업도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통신 인프라 투자와 통신사들의 성장, 대중의 보급화들이 어마어마했죠. 전 세계적 그 시점부터 삐삐에서 핸드폰의 역사로 투지폰의 역사가 새로 써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AI 열풍은 AI에 대한 투자 관점은 우리는 좀 뒤늦게 시작한 거다. 챗GPT가 나온 지가 언젠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버린 AI 정책이라는 것은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자. 회복하는 시기죠. 왜? 안 그러다가는 이 디지털 주권이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AI 빅테크 기업이 없으면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영 빠이빠이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 기업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뭐 라이코스, 다음, 네이버, 야후 코리아 등 어마어마한 이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포털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외국 기업들이 침투했는데 다 나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그 시절에 다 쫓겨나고 생존하지 못하고 나간 산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 이 포털 인터넷 사업이에요. 두 번째 또 뭐 있습니까? 옛날 까르푸부터 해서 외국계의 유통회사, 마트, 유통마트 다 사라졌다고. 코스트코는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정책에 있어서 주목된 내용들이 많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관련돼서의 연관된 성장, 동반 성장하는 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기업만 성장하냐? 혼자 큽니까? 아닙니다. 네, 그렇죠? AI 기업이 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됐던 원전이 됐던 전력 공급이 많이 필요한데 원전이 아주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부는 원전 싫어해서 얘네들 안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나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보면 행정을 했을 때 실용적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벌써 발표했습니다. 원전 부지 신규 2곳을 선정하겠다라는 거. 따라서 국내에서도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원전 쪽에 주식시장이 좀 더 관심 갖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HBM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 메모리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동반 성장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자, 하나씩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세계 웹 기반의 AI 서비스 사용량 톱 50입니다. 탑 50. 국내 기업 없습니다. 국내 기업에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끼지도 못해.
1위 챗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딥시크, 중국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퍼블리시티가 또 많이 뜨고 있죠. 아니 보니까 다 미국하고 중국 기업이요. 그 프랑스도 있어요. 그 프랑스에서도 미스트랄 AI 기업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왜 이제 이 소버린 AI가 나왔냐면 바로 우리가 AI 대표하는 기업이 없을 때 다른 해외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라냐면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뭐 원자력도 그렇고요. 국방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해외 빅테크 완전 딥시크나 중국 업체에 우리가 종속된 건데 거기에 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 모두 다 AI 글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다 외국의 기업의 정보 자산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막자. 그래서 우리가 3대 강국을 왜 3대냐? 어차피 미국하고 중국 니들이 1, 2등 하고 우리는 세 번째 할게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요. 이 언어가 중요해요. 전 세계는 중국어, 영어, 아랍어, 그죠? 한국어, 무수히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요. 한국어와 한국의 어떤 문화의 특성, 이것을 우리만큼 더 잘하는, 잘 알고, 잘 풀어가고 해석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주도하에 민간과 협력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챗 GPT 같은 거 만들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나 만들어 놓자. 근데 한 기업에만 계속 몰아주면 그러니까 음? 음? 한 세네 개 정도, 두세 개 정도로 집중 육성을 해서 이것을 대표적인 한 기업으로 더 몰아가자. 그러면서 오픈소스로 전 국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자 이거죠. 거기다 이제 바우처까지 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됐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챗 GPT 같은 대표 기업을 민간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서 싸워서 네가 1등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너 1등하면 알아줄 게 아니라 정부가 같이 이끌어가자 이거. 거기에 투자를 직접 하고. 한국 그럼 AI 현황은 어떠냐면요. 미국에 주목하는 AI 모델입니다. 40개가 넘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작년까지 총 128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128개의 모델 정도가. 2024년도 기준으로. 근데 주목할 건 40개. 중국은요, 15개가 주목하는데 총 95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주목할 건 3개고 총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목할 건 꼴랑 하나. 근데 이제 자체 모델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생겨서 14개 정도는 됩니다. 일본은 총 4개, 독일도 4개, 캐나다는 3개, 러시아 3개, 아랍에미리트 3개, 영국 3개, 이스라엘 3개입니다. 여기 보면 네이버 오픈소스 AI 모델 다운로드사 50만 건이 넘으면 제법 주목 좀 되네 이런 기준을 잡거든요. 하이퍼 클로버 X가 나왔을 때 기억하죠. 이게 21년도에 국내 최초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 모델 얘기 나오니까 그때 음성 관련된 AI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떠냐? 카카오와 KT행보는 우리는 혼자 못해요.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샘 올트먼 오픈 AI와 다 압수하면서 잘해봅시다. 협력. KT도 있어요. 자체 그 LLM 거대 언어 모델이 뭐 있어요? 믿음이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있습니다. 가우스. SK텔레콤도 에이다시 있습니다. N소프트도 있어요. 바로콘가 해가지고. 얘네들 다 손잡는 건데 잠깐만 고민해봐요. 정부에서 지금 소버린 AI라고 디지털 주권 AI를 정책적으로 내는데 이것은
뚜렷한 목표가 뭐예요? 우리나라 토종기업이 넘버원이 되어보자. 우리나라 토종기업이 정말 많은데, 자체 모델을 하는 그 모델들이 많은데, 이거를 한 곳으로 집중하자. 그러려면, 야, 너 외국하고 왜 손잡았어? 그쵸? 외국하고 협력하는 건 기대감은 높일 수 있으나, 이번에 소버린 AI 정책에서는 오히려, 에, 히트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독자적으로 행보하는 하이퍼클로버, 네이버가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언제든지 사업의 전략적인 협력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네이버가 더 주목될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하게 하정우 씨가 미래 AI 정책 기획 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라서 그러면 삼성 SDS 2년 다녔는데 삼성 SDS도 뭐 가야 되네? 그건 아니라고. 그런 출신이 아니라 사업적인 행보를 봤을 때 어디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요,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상장됐던 2002년도에 왜 성장했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카페, 커피 먹는 카페 말고요.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메일, 지식인, 기억나시죠? 컴퓨터 키면 다 하고. 언제부터 학창시절 리포트 쓸 때 다 손을 썼는데 컴퓨터 두들기고 있잖아요. 뭐, I love school 기억하십니까? 뭐 온갖 그 커뮤니티, 채팅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을 많이 썼던 인터넷 보급의 성장 시기. 거기다가 유명한 무슨 사건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중장년층들도 인터넷을 쓸 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장했고 스마트폰 성장 시기에 2009년도부터 검색 시장의 성장. 스마트폰 키가 검색해가면서 뭐 막 찾는 거예요. 맛집 찾기 못 찾기. 스마트폰 성장 시기에 또 한 번의 성장을 합니다. 네이버. 그리고 2020년도에는 나는 성장할 생각이 없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성장합니다. 왜? 급성장합니다. 이커머스. 오이? 비대면 때문에. 나가서 뭐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네이버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지 갑자기 야 내가 왜 이커머스로 성장했지? 당연히 사업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네이버의 성장은 검색 시장의 성장이거든요. 검색 엔진 시장에서 아주 절대적이었죠. 구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도 아주 영향력 큽니다만 저 시기는 코로나 비대면 시기, 이커머스 성장 시기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향후 네이버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가 됐던 구글이 됐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됐던 얘네도 다 자체 AI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빅뱅 어떤 충돌이 생겨도 커다란 변화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의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앞으로 몰락으로 가느냐? 야, 대한민국 저기 인터넷 토종 기업은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다 먹었어. 챗GPT가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생존 후에 디지털 주권을 내세워서 생존 후 최고의 번영으로 가느냐. 한국어에 관련된 AI는 독보적으로 예를 들면 네이버다. 예를 들어 네이버다. 네이버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소버린 AI 정책에서 어떤 기업이 좋습니다. 소버린 AI 정책에서 모 기업이 탄생이 됐다. 메인이 대장이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 네이버가 된다면 생존 후 엄청난 번영을 하겠죠. 토종 기업들은 지금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요. 그것들 또 한 번의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정책은 그런 정책이에요. 그럼 다음에 상승 시기에는 뭐가 될까요? 상승을 한다면, 못 한다면 이제 꼬꾸라지는 거고, 한다면, 네. AI 주도 성장을 맞이하겠죠. 기술적으로는요, 상승 사이클을 보여주고 눌릴 때 직전에 이게 월봉인데요. 직전에 고점이 낮아졌다가 눌러졌다가 넘어가는 요 시점이 지지 형태.
고점이 낮아졌다가 넘어가잖아요. 요 시점, 직전 고점 때가 눌림목 자리. 여기서 고점이 낮아졌다가 탁 넘어갔잖아요. 이 직전 고점이 눌림목의 지지 형태 자리. 지금 눌림목 싸움 하다가 터닝포인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성은 위로 이제 박스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근데 그러려면 결국 이게 성립돼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주 KINX가 있어요. 뭐 GNC 에너지도 많이 보죠. 왜냐면 데이터 센터 이제 발전소비 때문에 비상 발전 때문에. 근데 아까 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고. 데이터 센터 어디서 많이 해요? 삼성 SDS, LG CNS, 우리나라 국내 통신 3사, KT, SK텔레콤. 최근에 KT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더 이상 없어요. 다 채워놨다고. 그리고 KINX. 데이터 센터 분당이 있잖아요. 24년도에 준공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기업. 실적으로 이슈의 산업군에서 주도 섹터 테마 산업군에서 실적까지 반영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 KNS. 기술적으로요. 신고가 외봉으로 뿅 떨어진 다음에 A, B, C, D로 나오고 이 파란색의 이 3월달에 저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방향성은 꾸준히 상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하락했던 거에 하프마디인 96,000원대까지 상승.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전고점 갈 수 있는 랠리의 기본적인 스텝은 밟아놨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기업, 아까 왜 제가 국내 기업은 뒤늦게 움푹 물었냐 얘기하면 해외 기업에서 전 세계 지금 넘버원 25개국 약 300개의 데이터 센터 리츠 임대 사업하고 있는 에퀴니스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2023년도에 해외 기업의 엔비디아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관점으로 얘기해줬던 게 에퀴니스였는데요. 에퀴니스 지속적으로 상승입니다. 그럼 보니까 이 시기부터 상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장 반응. 근데 에퀴니스 말고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 밸런스와 KINS도 같은 밸런스 움직임을 추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AI 산업 글로벌 대표 기업이 주가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대표 기업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AI 대표 기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도에는 그냥 묻지마 코로나 돈으로 올라갔던 거라면 23년도에 찍고 여기서부터 치고 이게 최적의 매수 시점인데 지속 상승하고 지금 신고가를 강하게 내고 있죠. 팔란테크노부터 23년도에 여기죠. 같은 시점에서 치고 나갑니다. 최적의 매수 시점이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그럼 결국 해외 글로벌 기업들 AI 산업에 대한 성장, 주도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내 기업만 누가? 없었으니까.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없었는데 이제 네이버가 주목도가 되면서 이제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왜 뒤늦게 오픈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AI 관련주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럼 AI 관련주들이 다 가는 겁니까? 똑똑히 낱낱이 공개해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트록스는 맞네 23년도에 올라갔다가 지금 또다시 신고 나가니까 지금 유일하게 해외 글로벌 AI 기업들하고 주가의 흐름이 어쨌든 비슷하게 이때도 상승 지금도 신고가 나온 건 솔트록스네요. 왜 그럴까요? 솔트록스 같은 경우는 검색용 기업용 검색 시장입니다. 미국 자회사에 이제 구보가 있고 이 AI 인공지능 사업에서도 검색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속버린 AI 산업은 거대 언어 모델이니까 뭐가 필요해? 빅데이터, LLM. 예, 예전에 마음 AI라든가 셀바스 AI 같은 건 뭡니까? 음성 인식 기술, 음성, 음성 AI. 그러니까 이때만 올라가고 지금은 미약한 상승인데 솔트루스는 검색에 대한 서비스니까 솔루션이니까 여기서 강한 거야. 그럼 최근에 오브젠, BQAI
클라우드웍스는 왜 강할까? 빅데이터, 거대 언어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관련된 AI 솔루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알체라, 여기 좀 안 들어있는데, 와이즈넛, 와이즈넛도 인공 언어 처리 기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예요. 솔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솔트웨어,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쪽 애들은 과거 분류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부르는 거. 오브젠, BQAI, 클라우드웍스.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가,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이. 와이즈넛이라든가, 솔트웨어도 거기에 좀 더 주목이 된다는. 차별을 둬야 돼. 이런 기업들 쪽으로는 추가적인 변동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AI가 붙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셀바스 AI랑 마음 AI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섹터 내에서도 차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의 시장 속으로 빠르게 하나 더 이슈 가겠습니다. 상법 개정에 두려웠나? 네, 셀프 상장에 셀프 상패 있다라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요구에 언제 대주주들이 움직였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해서 자사주 소각할 거야, 의무화시킬 거야, 준비할 거야 이러니까 지뢰 의무고 먼저 움직이는데, 이것 때문에 수혜가 되는 게 증권사들입니다. 증권사들이 주관사로 되면 주관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되는데요. 셀프 상패 공개 매수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텍, 신성통상, 비올, 신성통상, 테코에어, 한솔피엔에서 나와 있는데, 상장 폐지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다 상장 폐지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신성통상이 셀프 상패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 난 거야, 여러분. 말이 되냐, 이 셀프 상장. 예전에 얼마 갖고 4,090원? 장난합니까? 예전에 딸내미한테 이거 할 때는 4,900원대까지 줬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처리는 안 되겠어요. 지금 자진상패 처리한다는 기업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럼 자진상패의 기준이 뭡니까? 지분 95% 확보. 코스닥은 90%입니다. 신성통상 돈 진짜 잘 버는 회사예요. 탑10 운영하지 않습니까? 매출도 어마어마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공개 매수가까지는 딱 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움직임이 없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셀프 상장하는 기업들이 더 나올 텐데, 이걸 노리고서 미드 선제적으로 깔아놓고 있겠다. 그건 이제 각자 몫이겠습니다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더 공개 매수가를 원하기 때문에. 원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공개 매수가를 해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소액적으로 퉁퉁퉁 여러 개를 골라놓고 재미있게 투자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단 큰 돈은 못 들어가요. 왜냐? 유동성이 적잖아. 묶여있는 거야. 언제 상장 폐지 공개 매수가 성립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거를 일부 소액 금액으로 재미있게 보너스 게임으로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한번 재미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창의 시장 속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굿모닝 작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